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이죠. 조금 전이 8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는데요. 주춤한 상승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EO스코 박주근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2분기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영업이익 15조 수송에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 예상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예상치를 14조 9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4조 8천억. 역시 문제는 모바일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그 스마트폰용 LSI 칩이라든지 가상화폐 채굴칩 등으로 여전히 호조세에 있는데 역시 갤럭시 시리즈의 일부 매출 부진과 영업이익 부진이 약간 실적을 까먹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과연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투자증권의 노근창 센터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예상치랑도 좀 비슷하고 최근에 또 시장 예상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실적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역시 반도체만 좋고 디스플레이 패널도 거의 BP 500억대 영업이익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IM은 역시 S9 부진으로 2.4조 정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그 낮아진 눈높이는 충족이 됐다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3분기 실적하고 또 올해 전체 연간 실적은 어떻게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세 가지 관점에서 3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애플에 들어가는 올레드 제품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가동률이 이제 한 40%에서 90%로 올라가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한 1조 정도 순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출하량 증가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개선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상당히 약세를 걸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도 3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측면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대장주에서 이른바 국민주로 내려선 이후에 글쎄요, 주가라든지 증권사 목표가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 내리막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주가 흐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이제 조정을 이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P 기준이 한 6배 정도로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3분기부터는 또 의미 있게 또 실적이 개선되고 마지막으로 분기 배당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무역 분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방어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는 우리 증시 대표성이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은 어차피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이번 무역 분쟁이 단순하게 중간 선거를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이제 보기에는 전체적인 톤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북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형태로든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때까지는 당분간은 저는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투자증권 노근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일단은 지금 잠정 영업이익 14조 8천억 원, 15조 원 수성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반도체 쪽은 좋았는데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조금 부진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을 단면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되는데 네.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5위도 들지 못합니다. 1위가 화웨이인데 약 2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보, 비보, 샤오미 등이 있고 5위가 애플이에요. 예. 삼성전자가 점유율 1.3% 정도로 현재 5위에도 지키지 못하는 게 있어서 역시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하게 저가형 스마트폰 소비자의 눈길을 잡지 못하면 역시 시장을 수성하기 어렵다는 걸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가는데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공장 공장 하죠. 예. 그 전략도 바로 저가형 스마트폰을 삼성이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펼 것인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IM 사업본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저가형 플래그십뿐만 아니라 저가형 스마트폰에서 어떤 시장을 지킬 것인가가 관심이 초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는 일단은 좀 대중적인 그런 스마트폰에서도 새로운 그런 돌파구를 그렇죠. 시장 찾아야 된다. 점유율이 우선 예. 확보가 되는 것이 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판매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략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부품 부문을 따져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문제라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렇죠. 전략들을 네. 세우고 있단 말이죠. 반대급부로 여기에 대한 전략도 삼성전자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계열사들이죠. 삼성 SDS,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의 최근 전반기 실적을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이미 삼성전자의 모바일 스마트폰의 부품 사업 매출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삼성전자도 이미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의 경기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부터 스마트폰의 의존성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당연할 거고요. 네. 삼성전자의 계열사들도 아마 애플의 부품 의존도를 낮출 거고요. 향후의 스마트폰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짜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동안 이 슈퍼사이클 뭐 이제 끝물이다, 네. 고점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반도체 가격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가격이 2D 랜드 플래시 기준으로 네. 68달러예요. 3.69달러로 전일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5월에도 D램과 랜드 플래시의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모바일과 서브 PC 등 주요 제품의 성수기 효과로 D램 가격이 2~3%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화면에 보시듯이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약 70%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추세대로라면 아마 3분기에는 17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슈퍼환기는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시장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무역 전쟁 힘겨루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반도체만 본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시각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까 반도체 마켓 쉐어표를 보듯이 약 22% 정도를 마이크론이 쥐고 있는데 네. 이미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조치를 내렸고 중국 법원에서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금지를 시켰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사 이익으로 다가오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이 마이크론에 대한 대응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오지 않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삼성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신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행보가 굉장히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두 기업 색깔이 뚜렷하게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최근에 뭐 첨단 정보기술 분야의 글로벌 강자답게 이제 AI 쪽에 지금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석 달간 행보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3월부터 4월간의 출장은 영국의 AI 센터 건립, 그다음에 AI 건의자를 영입하고 주요 파트너사를 만나서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프랑스 파리의 인공지능 랩을 설립을 해서 AI 분야의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 출장은 5월 달이었는데 중국 선전과 일본을 방문해서 반도체가 메모리 중심에서 파운더리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세 번째 출장은 5월 30일에서 지난 6월 10일 날 돌아온 일본 출장인데 이 출장에서는 자동차 전장 산업에 관한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크게 보면 반도체는 메모리와 중심에서 파운더리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네.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AI 사업의 신진적 동기를 만들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자동차 전장 산업에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기술을 IoT와 어떻게 접목시키겠다는 이 세 가지의 미래성장 전략을 가지고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LG전자는 어떻습니까? LG전자도 최근에 그 기술 투자나 그 M&A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예. LG전자는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한국의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의 로보틱스라는 또 지분 투자를 했어요. 즉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의지 표명을 한 거고 그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JKW라든지 한국의 로보티즈를 한 것도 아마 자동차 전장 그리고 로봇 산업을 앞으로 LG전자가 그 새로 들어온 구광모 회장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어떻게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도 뭐 구강모 이제 신임 회장이죠. 사세 경영을 맞았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행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우선 청와대에서는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정치적 해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죠. 그 완료되지 않은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다는 것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두고 있는데 네. 순수하게 본다면 뭐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나 다른 곳에 갔을 때도 하나의 김성현 회장을 만난다든지 현대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측으로 보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스마트폰의 약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과 또 향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